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4년을 주기로 절반으로 떨어지죠. 50개 줬다, 25개 줬다, 12.5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다. 이런 논문은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 주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렇게 쉽게 붕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높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철학에 비추어서 그 코인들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운영됐었나 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아 저거는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를 미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FTX 문제를 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먼 미래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되겠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웹3는 그래도 되지 않겠어? 웹2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하고 되는데 근데 교수님은 웹3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웹3가 마케팅 용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일단 웹3가 뭔지는 논외로 하고 예전에 우리가 뭐 유비퀴터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있어요. 네네. 또 사물 인터넷, IoT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근데 그때도 아유 저보다 마케팅 용어야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비퀴터스다, IoT다 이런 것들의 명확한 정의는 논외로 하고 대충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 인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래. 인터넷 오브 띵스 어디에 다 그렇죠. 붙는다는 아무튼 거잖아요. 인터넷에 맞물리는 연결되는 기기가 많아진다는 거지. 네네. 그 목표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웹 1.0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웹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때를 뜻합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뉴스 보는데 인터넷을 많이 이용했죠. 그러다가 웹 2.0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컨텐츠나 내 글, 내 사진을 막 남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죠. 쌍방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쵸. 정보의 공유. 이때 이제 돈 벌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 그런데 이 웹 2.0 시대를 사람들이 쭉 겪으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동영상도 내가 만들었고 사진도 내가 찍었고 글도 내가 썼는데 왜 나한테 주어지는 권리는 그냥 좋아요 정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제작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발언권과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웹 3.0입니다. 그래서 그냥 웹 3.0은 컨텐츠 제작자들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지는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충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는 앞으로도 더 강해지겠지. 이런 거는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가 어디까지 강해질 거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야, 우리가 여태까지는 좋아요만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돈으로 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유튜버죠. 저도 유튜버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그래 여태까지 좋아요만 받았는데 이제 유튜버가 돼서 실제로 수익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권리가 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야 내가 이 정도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면 내가 유튜브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주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이익을 나눠 갖는 데서 권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게 웹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3.0 시대에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는가. 그렇게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더 대접받고 더 좋은 컨텐츠로 가득 찰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 과연 사용될 거냐?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에 인터넷을 처음 만들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빈톤 서프라고 하는 분이 지금 구글의 부사장으로 가 계신 빈톤 서프라고 하신 분이 인터넷을 최초로 만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전길남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최초로 구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올해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만나셔서 대담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건 인터넷이 변곡점에 온 건 맞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되고 탈중앙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긴 갈 것 같다.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조금 더 바뀌는 인터넷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떤 크리에이터들한테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탈중앙화된 대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꽤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과연 블록체인이 쓰일까? 암호화폐가 쓰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 하면 옛날에 우린 영화는 극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다가 야 이제는 영화를 가정에서 볼 거야. 그러면서 비디오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런 어떤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집에서 비디오를 볼 때 VHS 비디오를 볼 거야? 아니면 베타 비디오를 볼 거야? 여기서 기술이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타 타입의 비디오가 기술이나 이런 걸로는 더 좋았지만 시장에 안착된 건 VHS였거든요. 이렇듯이 저는 웹 3.0 시대에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줄 거고 결과적으로 탈중앙화된 형태로 갈 거야. 이런 지향점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쓸 거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뭐 가상자산 연구하니까 NFT 연구하니까 이런 기술들이 쓰였으면 좋겠으나 다른 기술이 쓰일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코인 투자나 올바른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웹3라고 하는 걸 지향점으로 가지고 계시되 그래 블록체인 기술이 유망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 기술도 좀 눈여겨보고 또 이 기술 말고 다른 기술은 뭐가 있는지도 좀 보셔서 적당하게 골고루 공부하시고 투자처를 찾으시면 좀 웹3의 어떤 현명한 투자자로서 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웹 3.0이 갖는 특징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가는 길에 반드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실제로 트위터 만든 사람이 잭 도시잖아요. 네. 잭 도시가 보다 더 탈중앙화된 트위터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잭 도시는 사실은 블록체인 언급을 약간 했지만 잭 도시가 쓰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나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권리 강화 이건 목표. 이거는 거의 안 바뀔 거다. 하지만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좀 궁금해서 갑자기 여쭤보는 거긴 한데 그게 왜 필요한 건가요?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게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걸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가치가 예를 들어서요. 있나요? 유튜브 운영하는 데는 구글이니까. 네네네. 구글이 갑자기 이거는 지금 너무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튜브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논의하는 프로는 못 올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정했어요. 아, 그것과 관련된 영상은 네.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청천벽력같은 얘기네요. 갑자기 이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아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네. 유튜브는 이익은 나눠주지만 룰은 구글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웹 3.0 시대 서비스는 이익도 공유받는데 룰도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너무 와닿네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고요. 근데 한편 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어제 이제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구글에서 행사를 했어요.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할 거고 저런 거 할 거고 이렇게 다 행사를 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질문은 요지는 이거예요. 바빠요. 그래서 거버넌스 그거 하는 거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저도 뭐 물론 그런 아주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자체가 없는 시스템. 그쵸. 그게 있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왔는데 경제방송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노란 딱지 붙였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런데 난 의견을 개진해도 답장도 안 오고 개진의 창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이건 안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래? 그죠? 그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렇다는 우리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총이다. 의결권으로 돌아가는 문제 많죠. 고래들의 의견, 대주주들의 의견만 반영되니까. 하지만 의견 개진 창구는 마련돼 있고 소액주주 운동들도 계속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걸 지향하는 게 웹3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요즘에 이제 뭐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은 크립토 이게 잘 버텨야 된다, 겨울이니까 버텨야 된다 하시던 분들도 못 버티겠다, 떠나야 될 것 같아. 비트코인 이거 뭐 비트코인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극단적 비관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뭘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에 실린 논문 중에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4년을 주기로 절반으로 떨어지죠. 네네. 50개 줬다, 25개 줬다, 12.5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다. 이런 논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요? 이게 4년 주기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네. 2,100만 개까지 한정돼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남았잖아요. 남았죠. 남았는데 그렇게 절반 떨어진다는 게 인센티브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 충분한 했을 때, 그죠?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약화될 거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저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주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렇게 쉽게 붕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높아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가상자산인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웹3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앞으로 버추얼한 인터넷 생태계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걸 인식하되 반드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쉽게 붕괴되진 않을 거다. 일단 그 전제하에. 그렇죠. 그런데 웹3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없으면 웹3를 못 만든다. 이건 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개념보다는 웹3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저 그게 훨씬 더 하시는 중요하다고 거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가시성도 훨씬 더 높고 네. 앞으로도 이게 뭐라고 하죠? 회복력이라든가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정신만큼. 네. 저는 이 웹3의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같지도 않은데 뭐하러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웹3의 정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 주신 거 딱 적용해서 그대로 얘기해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에는 반드시 웹3의 정신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저기 이제 티타임즈에서 하고 있는 찐팬 커뮤니티 강좌. 저 찐팬도 그거잖아요. 웹3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가고 이런 거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찐팬 커뮤니티. 그럼 찐팬은 뭐냐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 열심히 구독해 주시는 분이 찐팬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구독은 기본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티타임즈를 위해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신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팬들을 그쵸. 아마 찐팬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게 웹3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인만 들어가면 찐팬 난 모르겠고 얼마 줄 건데 이자가 얼마인데 이거는 웹3의 구성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소비재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찐팬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웹3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웹3의 정신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앞서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1등했던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시장과 기술이 최고의 좋다고 해서 그렇죠. 살아남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으나 시장에서 1등을 하는데
또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최고의 기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살아남는 거는 반드시 최고만 살아남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네. 우리나라에는 웹3 뭐 좀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있을까요? 어떤 사례들? 최근에도 어쨌든 계속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업 강연 가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 다 깨진다고 그러는데 괜찮나요? 이 질문 하나.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블록체인은 다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 일단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저희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제가 여태까지 본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여긴 정말 잘한다라는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거의 우리나라 뭐 10대 20대 드는 기업들은 제가 거의 다 가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사장님, 뭐 회장님 막 와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게 움직이냐면 신문하고 막 외국 CEO들 실리콘밸리 막 보면 막 웹3 얘기 나오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뭘 한 대 들어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이 또는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요. 자, 사업기획서를 올려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블록체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기획서를 만듭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기업에서 하고 있던 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시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블록체인은 가버넌스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에서 기존에 하던 걸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 이게 협동조합 비슷한 걸로 바뀌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의견 개진하고 권리를 갖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게 오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를 해체해서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자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이상한 걸로 바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폐쇄형 블록체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야 이건 뭐 블록체인도 아닌 게 뭐 이런 걸 만들어 왔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다라는 걸 못 깨달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SDS, LG CNS 보고 우리는 이제 오픈소스 기업으로 갑니다. 이러면 이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게 가버넌스를 건드리는 거다. 철학적인 문제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적용해봐. 이러니까 괜찮은 게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신원증명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관련된 코드는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왜 했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ID 2020이라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ID 2020이라는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이제는 본인이 신원증명을 하는 게 인간의 기본권과도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원 입증을 못하면 휴대폰도 개통 못해, 은행에 계좌도 개설 못해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원증명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신원증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ID 2020입니다. 네. 그런데 야, 그 신원증명 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지구상에 꽤 많은 인원이 나는 누굽니다 라는 신원 입증을 못합니다. 그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는 중앙 집중형의 신원증명 시스템을 깔아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족국가 형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체계에 신원증명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소스코드는 다 오픈해서 쓰고 싶은 데는 다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블록체인을 써서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공익사업에다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블록체인으로 돈을 벌 수 있대. 암호화폐로 돈을 벌 수 있대. NFT로 돈을 벌 수 있대. 이러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서 이 신원증명을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를 위한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서 그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중앙 집중형으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주들한테 다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새 ESG 그러면서 야, 지구를 위해서 뭐 할 건데?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정신이랑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어차피 사회 환원해야 된다며. 그렇죠. 거버넌스하고 소셜 해야 된다며. 그럼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말씀하신 중에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네요. 블록체인 하면 대부분 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기업체 강연 갈 때 네. 우리가 오픈 소스를 선택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고 또 오픈 소스 사용이 장려돼야 평등하게 사람들이 인터넷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오픈 소스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또 이 오픈 소스가 산업으로 넘어와서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픈 소스를 선택하는 건 철학의 문제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듯이 블록체인도 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려고 해야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코인을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다오들이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그랬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게 영리가 아니고 인류를 위한 뭔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활용도가 높고 왜냐면 인류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오 중에서도 좀 의미 있게 좀 부각이 됐던 게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상징하는 코인들의 이름이 보면은 저스티스 아니면 러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런 그 끝단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게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네. 뭐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오픈소스를 쓰거든요. 또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미국인, 유럽인들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요. 이거 업데이트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오픈소스 써야 된다고 운동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는 정부 R&D 프로젝트로 결과물을 만들면 오픈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오픈소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주면 뺏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예를 들어 보상 못 받으니까. 오픈소스를 만들어 놔도 내가 저기 왜 기여해야 돼?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 갖다는 쓸게. 그러니까 공짜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쵸. 내가 거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설명하거나 그 블록체인 철학을 온전히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이게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철학이 없고 제도나 이런 그 이해가 없는 기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초래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FTX 사건의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버넌스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철학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블록체인 이제 크립토에서의 여름이 오면 그때는 정말 철학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런 누군가가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렇게 듭니다. 돼야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철학에 비추어서 그 코인들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운영됐었나 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저거는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를 미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네요. 되게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